네,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금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정치부 하영 기자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패널로 처음 나오셨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장현주 변호사입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를 출입하는 한겨레 신문 서영지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서영지입니다. 예. 예,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아침에 구룡마을에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인근 동작구까지 타는 냄새가 날 정도이고 양재대로가 통제 중이라고 하니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천후로 소방헬기 투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47명이 대피했다고 합니다. 진화가 잘 돼서 더 큰 피해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그럼 오늘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과 분위기 등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이제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의혹 관련 그리고 한동훈 징계 그리고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장동혁 대표의 지금 단식 상황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합니다. 서영지 기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 빼고 이제 7개 정당이랑 같이 오찬을 하는데요. 이제 당장은 한중이랑 한일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순방 성과를 공유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현안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중수청 공소청 관련해서 당장 여당 내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해운 후보자의 거취 문제, 또 하나는 이제 개혁신당이랑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 관련 특검이나 공천헌금 관련 특검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올해 6월 이제 지방선거 있으니까 광주 전남 통합, 대전 충남 통합 요 얘기도 당연히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제 그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고 나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여야 지도부 초청해서 이제 간담회하고 네. 이런 성과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네.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때 이제 이게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던 네. 거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주로 4가지인데 네. 하나씩 살펴보죠. 네. 이제 중수청 공소청 법안 그리고 이해훈 후보자 관련 그리고 특검 그리고 지방선거 이렇게 4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먼저 중수청 공소청 법안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고 반대 비판이 심해요. 여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일단 대통령이 일본 가는 13일 아침에 지시를 했잖아요. 충분하게 수기와 논의를 해라라고 한 이유가 그 청와대 피지가 나온 이유가 그 아침에 공항에서 이제 대통령이 떠날 때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당에서 너무 시끌시끌하다.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있다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해진 게 아니다. 단지 이제 아직은 정부 제안이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당에서 한번 토론을 해봐라. 다만 이거를 갈등 형태로 만들지 말고 이제 의원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좀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뭐 제2의 검찰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도 이제 법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이제 열어놓은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죠.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은 이 중수청 공소청 법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걸 두고도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거든요. 특히 좀 뭐 이른바 뭐 강경파 뭐 이렇게 분류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격앙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검찰 개혁을 하나마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죠. 검찰청 2개 생긴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상 뭐 중수청 내부에서 뭐 수사사법관 뭐 이렇게 지금 구별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 검찰청에서도 검사가 있고 그 밑에 수사관이 있고 이런 그렇죠. 구조와 뭐가 똑같죠. 이름만 다른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이름은 수사사법관이지만 어차피 대등한 관계인 거고 그리고 일단 뭐 기소를 할 수 있는 뭐 공소권도 없는 상황이니까 좀 구별해 봐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또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
원래 이 수사권도 막강한 권한이지만 기소권도 정말 막강한 권한이거든요. 이 두 개를 한 조직에 몰아넣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잘못이었다라는 문제 제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보이기에 이 수사사법관이라는 그게 나와버리면 아무리 대등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조직의 생리상 예전 검찰청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사람이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조금 예민하긴 한데 지금 이 안이 정부 TF 안이잖아요. 그리고 네. 총리실 산하에서 TF 네. 안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봉욱 민정수석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청와대도 거기에 대한 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사실 그 봉욱 그 수석이 그 TF 가서 한 발언 관련해서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나온 안 자체가 사실 당정청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법안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TF에서 발표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단독으로 발표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교감이 돼서 나온 법안이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에 당연히 의견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 그럼 당정청이 그러면 협의를 해서 했는데 당이 저렇게 반발하면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는 이게 어쨌거나 일부만 논의에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사실 170, 80 거대한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이 논의 과정을 대다수가 공유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좀 토론을 하라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례를 보면은 지금 상황은 단순히 봉욱 민정수석 발로 나온 것이 아니고 미리 좀 합을 짜고 그러니까 짜고 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판이 좀 열려져 있고 갖춰진 상태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지난해 돌아보면 검찰개혁 와중에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의견이 갈려있는 상황에서는 양쪽 의견을 모두 담은 상태에서 안을 던진 다음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뉴노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청와대가 당정청을 끌고 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이렇게 최대치의 합의할 수 있는 이 장을 연 다음에 이렇게 모아가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는 이 상황을 미리 예상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좀 의외의 반응에 조금 당혹스러운 겁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이 그 수사관 이렇게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그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걸 당연히 알았는데 이제 강경파라고 말하는 분들의 의견이 좀 최근에 두드러지는 그 경향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좀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는 이게 좀 더 반발 수위가 더 강하다. 이 정도의 당혹감은 당연히 물론 두 가지가 다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정청 논의에서 이 법안이 조금 수정될 가능성은 있겠네요. 일단 그 의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청와대 의견은 다수의 의견이 이 정부안이 좋다라고 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의 그 대표가 이제 수정을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이 분위기로 가면 수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댓글에 특종 기자 서영지 기자 말씀도 차분하게 잘하시네요. 예. 그리고 다음 관련 또 이것도 이제 청와대로서는 골치 아픈 상황일 텐데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금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의혹 중에서 지금 청와대가 가장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조금 예민하게 보는 게 어떤 부분이죠? 처음에 이제 갑질 나왔을 때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도 갑질까지는 검증 과정에 이 정도의 뭐 녹취가 있고 이게 사실 갑질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들을 때와 녹취가 들었을 때 그 체감하는 게 너무 크잖아요. 그 소리 지르는 걸 듣고 거기서부터 1차 당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의혹이 어쨌거나 지나가다가 또 하나의 좀 결정적으로 봤던 거는 그 원펜타스 청약 당첨인 것 같아요. 사실 위장 미혼 장남의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약 집값 문제에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가장 단순하고 강렬하게 와닿는 의혹이 이 청약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인가요? 네. 근데 이제 그 위장 미혼 이거 외에 이게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정치자금 관련 네. 의혹 그 수사를 네.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을 통해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이게 비망록을 통해서 네. 나왔어요. 물론 네. 이제 그 사실관계는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오히려 위장미움보다 더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천하람 의원 통해서 이제 의혹 제기의 네. 아직 단계라고 보고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확하게 사실이 확인이 되면 엄청나게 큰 파장이 있는 사안이지만 아직은 사실 단계 검증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와대는. 사건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2017년 바른정당 대표 시절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 벌써 때문에 이제 물러났죠. 예. 이때 2020대 총선입니다. 2016년 4월에 서울 한 상가 연합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아 썼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이제 이혜훈 후보자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냈는데 당시에 상가 연합회가 사업회에 기부한 돈 일부를 사업회 직원 월급으로 지급한 뒤에 정치자금으로 돌려 썼다는 겁니다. 이 직원이 이혜훈 후보자 말하자면 보좌진이었고요. 여기까지였는데 사실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요. 검찰이 입건 요청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3차례를 반려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반려한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이었습니다. 또 비망록에 보면 수임을 한 변호사가 최동욱 당시에 전 검찰총장이죠. 말하자면 라인으로 분류하자면 최동욱, 윤석열 이렇게 라인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임을 하게 했고 또 결국에는 2019년에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 종료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전관을 쓴 거잖아요. 최고 정관을 썼습니다. 정관. 예, 썼고요. 그리고 이게 비망록이 등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디테일합니다. 이 상황이. 비망록을 왜 썼을까? 일단은 이혜훈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 비망록에 자기가 쓴 게 아니고 그거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제가 그런 거짓말 소설로 비망록을 쓸 리도 쓴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비망록이 존재하고 이것이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또 천하람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냥 근거 없이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최동욱 듭니다. 변호사는 아직 입장이나 그런 없나요? 최동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수임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가 소속된 네. 법무법인. 네, 뭐냐면 사건을 수임할 때 법무법인 소속일 때는 법무법인이 소속하는 그 수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다만 그때 이제 수행 변호사가 누군지를 적게 돼 있거든요. 아마 이제 최동욱 전 총장의 입장은 자신이 속한 법인이 수임한 사실은 맞지만 본인이 당시에 수행 변호사는 아니었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내용을 좀 부인하는 취지로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천하람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의원실로 공익 제보 형식으로 이제 이 비망록이 왔다라는 거고 나름의 검증을 거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천하람 의원이 얘기에 따르면 이 비망록의 양이 상당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천하람 의원실에서 뭐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하겠지만 의원실은 뭐 하겠어요. 저는 그 비망록을 나름대로 교차 검증도 하고 그 내용을 분석 중일 거라고 보이는데 혹시라도 그 내용 중에서 보다 폭발력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주말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월요일에 청문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내용만으로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도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게 원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이게 법무법인에 있고 여러 변호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고문 그러니까 사실상의 정관 그래서 실제 수행은 다른 변호사가 하지만 그 변호사는 검찰에 있는 실력자한테 꼭 그게 지금 서울지검장이 아니더라도 담당 수사 검사라든지 뭐 같이 밥을 먹자거나 전화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예. 되는데 정관예우라는 게 예, 아닙니까? 그런 거 안 되는 거지만 음.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들 하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 선배들 시절에는 그런 일이 많았다. 그러니까 뭐 전화 한 통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 가서 배송하고요. 티타임하고. 근데 요새는 막 찾아가서 뭐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티타임까지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전화하는 경우는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럴 때 이제 결과가 바뀌면 아 이게 뭐 소위 전관의 힘 아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뭐 그런 사건에 연루돼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들도 전관을 찾게 되고 막 이런 사실 이게 안 좋은 구태이기 악습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비망록에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이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저는 통합의 메시지는 정말 크게 던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통합의 메시지, 이 탕평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걸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뭐 이제 소위 말해 우리 진영에도 훌륭한 사람 많은데 꼭 보수 진영에서 했어야 됐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를 대통령이 몰랐을 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위해 이걸 했는데 이거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흠결이나 논란 자체는 솔직히 저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생각보다 너무 논란이 많습니다. 의혹도 너무 많고 답답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대통령이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통합의 메시지, 이 탕평의 의지가 좀 가려지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안타깝고 저는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 청문회까지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청문회는 일단 보고 저는 그래서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그 청약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해명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의무는 없는데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했다의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약을 하기 위해서 부양가족이 필요한 거고 성년의 자녀일 때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당시에는 근데 결혼을 했었고 실제로 뭐 신혼집도 따로 있었다라는 건데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았다. 이거는 위장 전입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청약 당첨을 위해서 부당하게 거짓으로 사건을 꾸민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부정청약이 되면 나중에 이제 뭐 관련돼서 뭐 청약 취소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법의 소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청문회까지는 간다는 게 이제 청와대 입장이죠. 네, 그건 일관된 기조면서 이제 인청을 본다라는 말과 또 함께 하는 말이 국민 여론을 보겠다. 그러니까 인청에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해명이 안 되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아마 그만두지 않을까 자신 싶습니다. 사퇴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명 철회도 사실 쉽지 않은 게요. 이 어쨌거나 당을 넘어서 왔고 그리고 그 지명 철회라는 건 검증이 실패했다는 거를 그 전에 지명 철회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자들은 이 청문회, 그러니까 후보자가 등장을 하면 4가지 영역 정도로 집중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병역, 그다음에 세금, 논문 표절을 비롯한 거짓말이 어떤 것들이 살아온 과정이 있었냐 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사실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가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청문회 가기 어렵다라고 보통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얘기까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정도면 인사검증하는 청와대 참모들도 책임져야 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뭐 대통령이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했으니까 예. 뭐 눈여겨 그런 보진 않았겠죠. 그랬던 아마 그러니까 어떤 측면을 말씀드리냐면 아까 서영지 기자가 말씀하신 그 녹취 부분요. 이 부분은 모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소문이 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들어봤을 리 만무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가 병역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걸 알고도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면 글쎄요. 이거를 책임을 나중에라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만큼의 부담이다. 청와대에서는 뭐 그 정도로 근데 말씀드릴 그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혜훈 후보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후보자가 아니라 삼선 그렇죠.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개된 그렇죠. 자리에 있었고 국민의힘에서 뭐 3번 이상의 공천을 받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3번이 다섯 번 그러니까 떨어진 본선에서 것까지. 떨어진 것까지 네. 하면. 그거는 저희가 정당에서 공천을 할 때도 검증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5번의 그런 공천을 줬냐 이제 이 얘기를 그냥 예. 그리고 하는 거죠 같이. 이게 예. 또 그
이게 선거에 나가는 공천에 그쵸, 대한 다르죠. 검증과 이게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또 기준이 좀 다르긴 하니까. 네. 음. 근데 이런 얘기도 이제 네. 청와대에서는 하는 분들도 계신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아마 이제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얘기가 나올 네. 텐데 지방선거에서는 아마 다른 후보들한테는 우리 여야 나누지 말고 이제 같이 협력할 거면 협력하고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선거 잘 치르자는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 대전 충남 그렇죠. 광주 전남 통합 뭐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겠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청와대에서 이제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나 이게 지방선거에 출마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개편을 곧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1월 중순이니까 뭐 다음 주만 해도 1월 말이니까 1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개편이 시작되고 뭐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정무수석 우상호 정무수석의 후임도 검증 중인 단계고 곧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당장은 우상호 정무수석, 강원지사. 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이제 성남시장으로 가고요. 그 외에도 비서관, 행정관까지 합치면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다들 가장 큰 관심은 강훈식 실장, 뭐 김용범 실장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 두 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상태인데 이제 김용범 실장은 저희와 인터뷰에서 그걸 생각할 여력이 없다라고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하셨고요. 이제 강훈식 실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대전 충남이 통합이 되면 거기로 나갈 것이다. 라는 이제 의견이 하나고요. 또 다른 의견은 아니다. 서울시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마를 염두에 둔 해석이 더 많고 강훈식 실장은 김용범 실장은 안 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그거는 본인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두 사람 다. 그렇죠. 대통령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어라는 마음이 있지만 나갈 사람은 붙잡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하면 크게 뭐 아쉽긴 하시겠지만 뭐 붙잡거나 이러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용어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예, 여력이 없다라는 건 나가라는 말은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강훈식 실장의 말은 서울시장으로 나가고는 싶다. 그리고 충남이었으면 안 나가는데 대전 충남 합하면 나갈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보여지긴 합니다. 이건 그냥 기자들이 좀 편하게 하는 얘기고요. 실제로도 좀 구도가 밑에서 좀 흔들리고 있는 예, 후보들끼리도 그렇게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우리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일반인들 이름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김남준 대변인도 네. 지금 그 출마가 거론되고 있죠. 네, 인천 계양을에 그 거론되고 있고 지난해 성탄절에 대통령이랑 같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뭐 성당 가서 미사도 드리고 했으니까 거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봐야 되는 그게 게 이제 맞는 보궐선거인 거죠. 네, 그건 이제. 맞습니다. 예. 네.